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와서 엄마 나 특목고 준비할래. 내 친구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다 보니까 과거 영재고 그리고 외대부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안 되면 외고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KMO 그러니까 올림피아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나와서 좀 혼란스럽다. 과연 우리 애가 이런 식의 입시를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뭐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면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 부작용은 없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영재고 과고는 이과생을 키우기 위한 의대 쪽은 아니고요. 산업계에 필요한 인원을 키우기 위해서 세금이 투여가 되는 학교들입니다. 영재고 같은 경우는 8개 교 정도 있는데 과학 영재고 또는 과학고라고 이름이 돼 있어서 일반 특목고인 과학고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영재고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재 육성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3학년 다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교과 내신 부분을 보긴 보는데 그 부분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영재성 검사예요. 저학년 학원에서 영재성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영재성 교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막 굉장한 효과가 있진 않다. 그리고 영재성이 없는 아이가 그걸로 공부했을 때는 역효과가 나요. 공부에 완전 질려버립니다. 일반적인 학부모 수준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섣부른 욕심에 그냥 우리 아이가 평범한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영재성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영상물보다 더 위험한 건요. 잘못된 지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는 만약에 봤을 때 애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든 특히나 2022년부터 영재고에서 의학계열 진학이나 상담 자체를 금지를 하고 있어요.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약학대 이쪽으로 진학 자체를 아예 막고 있어서 너무 의대 쪽으로 모이면 이제 원래 본연의 취지인 일반 산업에서의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조기 졸업을 많이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기 졸업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연구도 되게 많고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기 졸업을 하기는 힘들어요. 학점 은행제 식으로 졸업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랑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영재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진짜 연재가 아닌 경우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죠. 일반 화학하고 일반 물리학까지도 손을 대야 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도 힘들어해요. 그럼 우리 애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하는데 어머니들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성취감을 그 고통보다도 더 즐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준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런 거를 가야 되는 아이를 너무 겁먹어서 안 보내거나 또는 어머니의 욕심으로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어거지로 쑤셔 넣거나 하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재성 검사 위주로 해서 아이를 입시하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어느 쪽에 많이 몰리냐면 이제 특목고예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고 뭐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한 20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과학고라고 다 과학고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상대평가입니다. 일반고처럼 상대평가를 하고요. 중학교 3학년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입시가 똑같이 있어요. 일반고처럼. 그리고 학교 내신 성적을 봅니다. 2학년,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다 보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긴 한데 학교마다 3학년 2학기 때 것까지 보는 학교도 존재를 합니다. 왜 보내는 거냐? 면학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우선 전체적으로 살벌한 분위기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굉장히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2022학년도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영재고를 약간 과학고가 따라가려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재고에서 의치 약학 쪽으로 진행하려는 걸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 쪽에서도 이쪽으로 진학하려는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영재고에서는. 그때는 나중에 학비까지 싹 다 회수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자퇴를 하거나 반수 재수를 해서 또는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과학고는 조기 졸업하는 사례가 꽤 있긴 한데 여기서도 일반 내신도 힘들기 때문에 조기 졸업까지는 엄두를 못 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대부고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약학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라고 얘기하는 외대부고는 이제 외고가 아니에요. 이 외고는 전혀 다른 입시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죠. 문제는 내신을 볼 때 과거에서는 수학과학 성적 위주로만 봤었는데 부가적인 성적도 같이 봐요. 근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과학고보다 어머니들이 의대를 보내려는 또는 치대를 보내려는 또는 약학대를 보내려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더 메리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쪽에 약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입학 성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고 예를 하면 수학과학이 A가 맞으면 돼요. 그거 위주로 내신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A+은 맞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가적인 성적 다 본 거예요.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입학 학력에 인플레가 생기잖아요. 전과목으로 A뿔이 안 나오면 입학이 힘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퍼펙트하게. 특목 대비학원을 다니시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라 성적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거기서 뭐 시험 봤다는데 어머니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시험 아닙니다. 2학년 내신부터 진짜거든요. 특목 대비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데이터 없이 그냥 막 오세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특목 대비한다고 가끔 가다가 불쑥불쑥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데, 실제로 과고 영재고 그리고 외대부고에 입시를 했다고 쳐도 여기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또는 중학생들이 배워야 될 수준을 넘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준비해야 되는 건 우선 입학에 관련된 부분도 준비해야 되고, 현행 내신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고, 거기다가 들어가서는 아예 기숙형이 많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기반 베이스를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 1, 2, 3학년에 있는 교과 내용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공계 과탐 계열의 내용들은 난이도가 정말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평가 기준도 상대평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내신 기준, 3학년 내신 기준 깔끔하게 자기 내신을 잘 소화하고 있는 데다가 학습적으로 더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부터 좀 희석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어요. 이 올림피아드를 꼭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반 특목 대비 학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나가면 입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학습적인 목적성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실제로 그걸 나갔다고 해서 도움이 되거나 입학이 확정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영재고는 영재성, 과학고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올 A뿔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꼼수로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꼼수라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출제자가 어떤 출제를 할지 맞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으로 내고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보는 것 뿐이지 출제 패턴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시 문제를 어떤 게 나올지 맞춰보겠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내신 때부터 쪽집게 그러면서 학교 전년도 기출 엄청 풀어보시는 어머니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중학교 때 그렇게 기출 유형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박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기도 또렷하게 하고 용어의 뜻도 정확하게 하고 변칙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데, 이때 풀어볼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의존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입시를 하다 보면 과고 영재고 과정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론 수업은 짧게 하는 편이고 문제를 엄청나게 풀리면서 질문을 받아요. 테스트도 항상 보게 됩니다. 특목 입시학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설명 위주의 수업보다는 우선은 테스트가 많고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드 자체가 아이의 입시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적성이 뚜렷하니까 아이들이 그 경쟁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특목고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우선은 국영수도 바빠 죽겠고 내신 대비도 바빠 죽겠는데 수학과학 선행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이 내신이 불안정해지면요, 어머니들은 선행학습부터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행은 선행이고 내신은 내신인데 너무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 완벽성을 맞추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똑같은 유형을 똑같이 계속 틀리니까 시간을 계속 투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 수업에 대해서 나 이거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선행 수업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봉착하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 내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아이들은 특목 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들의 목표치 또는 아이들의 목표치, 그 완전 무결한 A뿔이라는 모든 과목의 밸런스를 못 맞추게 되면서 이거를 다 내려놔 버리세요. 어머니들 제발 부탁인데, 아버님들 제발 부탁인데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 대비가 얼마나 어려울지, 이것들을 진행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로 허튼 노력이 아님을 아이하고 얘기를 하시고 특목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목고 갔듯이 노력하던 친구들이 실패하고 나서 다 필요 없어, 나는 실패한 거야 라는 식의 생각보다는 이 노력하는 연습이 돼 있잖아요. 이 노력하는 연습으로 일반고를 가게 되면 일반고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면 정말로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특목고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어머니들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가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